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 소개와 또 2편의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파일 메뉴하고 커널 메뉴에 대해서 몇 가지 메뉴들에 대해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사용하는 디렉토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폴더니까요. 여기 가서 오픈인 터미널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콘다 액티베이트 하시고요. 주피터 노트북 하면 제가 창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볼까요? 네, 커널 메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커널 메뉴에 인터럽트, 리스타트, 셧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예제는 이제 다른 예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리컬전, 이거 뭐 하면은 뭐 몇만 년 걸린다, 뭐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제가 카드 섹션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제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막다운에 피보나치 위드 리컬전이 있고 피보나치 위드 리스트가 있는데 리컬전 총 10번째 피보나치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컬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반복되게 바로 전의 숫자와 전전 숫자를 더하게끔 이 피보가 아니죠. 피보 리컬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피보 넘을 10을 넣으면 이게 10번째 피보나치 수열이 반환이 되겠죠. 55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데 자, 얘를 100을 줘보겠습니다. 피보나치, 피보 넘을 100, 그러니까 100번째 넘버를 가져오게끔 리컬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데피니션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리절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렇게 별표가 찍히면서, 여기가 이제 이 셀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근데 실행이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실행이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실행이 끝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뭐 몇 시간 기다려도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툴바에 있는 이 정지, 일시 정지 같은 이 버튼, 이 툴바를 보시면 툴팁에 인터럽터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럽트를 시켜라, 커널을 중단시켜라 라는 의미고, 그리고 커널 메뉴바에 이렇게 가시면 커널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제일 위에 인터럽트라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고요. 인터럽트를 하시면 이 별표가 중단이 되면서 이 셀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위에 있는 함수 데피니션이나 이 피보 넘에 대한 메모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중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키보드 인터럽트 하고 막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당연히 뜨겠죠. 스택에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실행되다가 중단돼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 거고요. 닫을 때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시면 피보 리컬전이라는 함수를 해보면 피보 리컬전도 이제 메모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보 넘 실제로 100이 담겨 있는지 클릭해 보시면 메모리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리절트를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피보나치 위드 리스트라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리컬전 방식 외에 이제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함수를 이제 다시 짠 거죠, 얘는. 그래서 피보 리스트라는 함수를 다시 짜서 전전 숫자와
전의 숫자를 더하게끔 해서 하나씩 이제 add 하게끔 이 while 문 안에서 add 하게끔 되어 있죠. f 리스트를 넣어서 f 리스트에 다시 이제 반환된 값을 추가하게끔, 그리고 이제 최종 f 리스트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보넘이 100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빨리 계산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리컬전은 이제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커널 메뉴의 인터럽트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스타트는 뭐냐면 완전히 초기화하는 겁니다.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는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그 어떤 그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도 이게 내용이 막 나타나요. 뭐 kernel is ready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누르면 보시죠. Do you want to restart current kernel 하고 all variables will be lost. 이 말은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변수들 모두 지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리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막 짧게 지나갔지만 뭐 kernel ready 막 이래서 현재 커널이 다 전부 중단되고 메모리가 다 삭제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커널 is ready 이렇게 나오면 예, 리스타트가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위에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에러 나겠죠. 피보넘이라는 것도 사라졌으니까 정의가 안 됐죠. 그리고 피보 리컬전이라는 함수도 당연히 디파인이 안 돼 있고요. 변수든 함수든 다 사라졌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해놓고 나면 네, 값이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예, 커널 메뉴에서 인터럽트와 리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셧다운은 그냥 커널을 리스타트, 그러니까 커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커널을 그냥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타트에서 다시 그러니까 리스타트 자체가 셧다운 플러스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셧다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커널이 없죠. 커널이 없으니까 여기 실행이 또 안 되네요. 보니까 노 커널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커널이 없는 상태죠. 네, 커널이 없어서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터럽트를 해도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보셨지만 셧다운을 하게 되면 커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실행이고 뭐고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셧다운 하게 되면 커널 자체가 이제 다 내려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커널을 셧다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시보드에서 러닝 상태로 보면 러닝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피보나치 노트북이 러닝 상태로 이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 셧다운 상태에서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셧다운 상태에서는 이제 사라졌죠. 그럼 만약에 리스타트 한 다음에 그냥 인터럽트만 해보겠습니다. 인터럽트 하게 되면 인터럽트 자체는 커널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널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커널 메뉴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파일 메뉴인데요. 이 피보나치 노트북을 열어서 이렇게 뭐 작업을 했을 거고요. 피보나치 노트북을 상태를 이제 보면은 여기 러닝 상태이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닫아야지 하고 이제 탭을 딱 클로즈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고침, 러닝, 새로 고침. 네, 러닝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파일즈에서도 fibonacci.ipynb 파일 계속 녹색으로 이제 실행 중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탭을 눌러서 닫는 거는
커널이 중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살아있기 때문에 얘를 커널을 중단시키면서 닫으시려면 파일 메뉴에 있는 클로즈 앤 홀트를 눌러야 됩니다. 클로즈 앤 홀트에 있는 툴팁을 보면 Shut down this notebook's kernel and close this window라고 되어 있는데 커널을 중단시키고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 윈도우를 닫는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닫는 행위 클로즈와 함께 그리고 셧다운 하는 거는 홀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으면서 커널을 이제 닫고 러닝 상태를 빠져나온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클로즈 앤 홀트를 눌러야 되겠죠. 클로즈 앤 홀트를 누르면 파일즈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노트북 파일이 바뀐 걸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 러닝 상태에서도 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중단시키면서 빠져나올 땐 클로즈 앤 홀트를 파일 메뉴에서 누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인데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 테스트 체크 포인트 파일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는 10이고 B는 20이고 C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C가 30이겠죠. 그리고 A는 20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요거 하기 전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현재 그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때 바로 이제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 그래서 체크 포인트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리버트 투 체크 포인트는 과거 상태의 체크 포인트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장한 체크 포인트로 되돌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이 120초, 그러니까 2분마다 자동 저장을, 자기가 지정해 놓은 이제 체크 포인트 파일, 기본 디폴트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동으로 저장하고 싶다 할 때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를 누르게 되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가 저장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 C는 A 플러스 B 하면 40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네 번째 셀까지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버트를 시키게 되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사라지겠죠. 리버트 경고문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사라졌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A를 누르면 얼마가 나올까요? 10이 안 나오고 20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커널은 중단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작성한 내용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커널에 저장돼 있던 ABC 변수는 이전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리버트 하기 전에 A가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A는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30으로 바꾸게 되면 A가 30일 거잖아요. 네. 다시 리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30이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작업한 내용들만 다시 되살아나는 기능이 바로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는 리버트 투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다운로드 에즈인데요. 다운로드 에즈는 노트북을 다양한 형태로 익스포트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일단 닫고요. 자, 제가 그 예제로 이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뭐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뻐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고 치면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제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내용인데 얘를 이제 사실 노트북 자체가 출판은 할 정도의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출판을 하려면 뭐 PDF든 뭐든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 가시면 다운로드 에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어떤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뭐 라텍스도 있고요, 막다운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노트북 파일로 세이브 에즈도 가능하고 그리고 PDF,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 해보겠습니다. 일단 HTML 이제 제일 만만하죠. 이거는 이제 HTML 파일로 만들어주는데,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내장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미지 파일 자체를 바이너리로 만들기 때문에 HTML 파일 상당히 커집니다. HTML로 저장을 하면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끔 이제 HTML 파서를 제공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HTML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이게 하나의 이제 HTML 파일인 겁니다. 이게 HTML이에요. 소스 보기 하면 페이지 소스. 이게 이제 HTML 코드로 노트북 파일이 전부 각색이 된 거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 그 그래프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그래프의 내용이, 예, 이렇게 복잡한 이 바이너리 파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파일 자체가 꽤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봅시다. 어디 갔지? 파이썬 ECM HTML. 이게 과연 2메가짜리 파일이 됐네요. HTML 파일이. 그리고 이제 얘를 또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라텍스는 제가 이거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칩 파일로 만드네요. PDF 막다운 한번 해볼까요? 막다운도 일단 칩으로 만드네요. 익스트랙트. 막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림 파일들 이제 다 떨구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png 파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링크가 들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md 파일 자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다운을 열 수 있는, 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노트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PDF 좀 만만하죠. PDF로 이제 바꾸게 되면 얘는 이제 MB convert failed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PDF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인코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코더가 지금 아마 갖춰져 이 MB 컨버트 이쪽에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 에러가 난 것 같고요. 조치를 해야지 PDF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HTML은 아마 그런 제약 없이 그냥, 예, 바로 거의 대부분 그냥 HTML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PDF도 이제 물론 그 오류들을 해결하면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 파일 메뉴에 있는 다운로드 에즈, 클로즈 앤 홀트, 그리고 세이브 앤 체크포인트, 리버트 투 체크포인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슷한 코드인데 조금 변형해가지고 뭔가 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듀플리케이트 하시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트 하면, 예, 복사본을 이렇게 테스트 체크 포인트 다시 카피 원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맘대로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저장하게 되면 클로즈 앤 홀트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이 새로운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는 이제 이 파일에다가 이제 수정하니까 얘는 이제 안 건들고 얘를 이제 편집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커널 메뉴와 파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그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